자, 자이스토리 함수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함수 개념 파트에서 보면 함수의 상등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단원이에요. 두 함수가 같다는 거죠. 두 함수가 같다. 그럼 우리는 함수의 모양이 같은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되는 애를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에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할 때 그때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의 포물선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 근데 함수의 상등에서 요구하는 바는 정의역에 해당하는 함수가 치역으로 대응이 되는 상태가 같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역이 만약에 0, 1, 2라면 이게 함수 f에 의하여 어딘가로 대응이 돼서 간단 말이에요. 1, 2, 3, 4 중에 어떤 값으로 대응이 돼서 가요. 실제로 f0을 집어넣어 보면 3이 나오고요. f1을 집어넣어 보면 1이 나오고요. f2를 집어넣어 보면 3이 나와요. 이 말은 0이 3으로, 2도 3으로, 1은 1로 이렇게 대응이 된 이 한 판의 함수를 f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함수가 같다라고 하는 건 g에서도 g 0이 3이고 g1이 1이고 g2가 3이다. 이럴 때 f와 g가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요. 자, 물론 다들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다가 이제 0을 집어넣었을 때 a 더하기 b는 3이다. 1을 집어넣었을 때 b는 1이다. 2를 집어넣었을 때 a 더하기 b는 3이다로 문제를 풀었겠죠. 어려운 일 아니에요. a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 a는 2까지 이렇게 딱 구해지겠죠. 이런 이제 기계적인 풀이가 있는 반면 사실은 이런 류의 문제가 3점짜리로 나와서 그런데 요거 4점짜리로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오래 걸리거나 매우 헷갈리는 이렇게 가정을 많이 해야 되는 풀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권장하건대 어떤 풀이를 권장하냐면 그래프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0이다 라고 하면 0에서의 함수값이 3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 보시면 대칭축이 1이에요.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이 1이다 라는 건 꼭지점의 좌표가 1이라는 걸 뜻합니다. 여기가 1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그리고 2에서 같이 3이 나온 이유는 바로 대칭축의 반대편에 있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gx가 fx랑 저 정의역으로부터 같은 함수가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함수가 요런 모양이어야 한다는 걸 뜻하는 거죠. 지나가서 이 두 함수의 교점이 바로 0,3, 1,1, 2,3이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를 처리하는 요령 중에 절대값 x가 있는데 그걸 a배해서 절대값 x하고 그걸 다시 b만큼 들어올린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려진다는 건 얘가 원래 x축 위에 요렇게 있어야 될 놈인데 요렇게 있어야 될 놈인데 들어 올려졌다. 그럼 들어 올려진 이 양만큼이 바로 b인 거죠. 쳐다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기울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 기울기가 절대값이 쳐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같은 양만큼 눕고 같은 양만큼 올라오는 거니까 결국 한 칸 갈 때 이쪽으로 한 칸 갈 때 두 칸 올라갔다가 되는 겁니다. 한 칸 갈 때 두 칸 올라갔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2가 되는 거죠. 그 기울기가 바로 A예요. 예.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덟 개 정의역 X에 대한 8개 공역에 대하여 대응을 해서 가는데요. 모르죠. 뭐 어디가 뭐에 대응되었을지 우리는 모르죠.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겠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대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7개이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7개이다. 라는 말은 여기 있는 8개의 공역의 원소 중 1개를 빼고 나머지에 대응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빠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걸 또 다시 해석을 하면 정역의 원소는 8개인데 치역이 7개라는 건 빠진 애는 빠진 애고 예를 들어 6이 빠졌다 라고 하면 빠진 애는 빠진 애인데 이게 대응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걸 이제 수학적으로는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하는데 7개가 오직 하나씩 다 대응이 돼서 갔다고 치면 이 비둘기집이 다 찼어. 근데 비둘기는 한 마리가 남았어. 근데 그 비둘기가 마저 없어졌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라는 건데, 그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해요. 이 7개의 집 중에 어느 한 집에는 비둘기가 적어도 2마리 이상 있다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 중 무언가 하나가 원소 하나를 더 받게 되는 거죠. 정의역의 원소 하나를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대로 만약 여기다가 나열을 한다면 이게 각각이 무슨 값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8개의 치역의 결과물이고 그래서 지금대로 하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42여야 하는 거예요. 42. 그럼 숫자를 잘 찍어야 되나요? 잘 찍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여길 수가 있는데요. 잘 찍으면 좋겠지 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볼 것은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추가되냐. 하나 빠지고 하나 추가된 거잖아요. 하나 빠지고 하나 추가된 거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될 사실은 이 1, 2, 3, 4, 5, 6, 7, 8까지의 전체 합이 얼마냐는 거야. 이 42와 전체 합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내가 얼마를 빼고 얼마를 추가할지를 알죠. 그래서 이걸 먼저 해보는 게 우선입니다. 아니, 물론 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못 할 수 있어요. 생각을 못 할 수 있죠. 그럼 못하면 못 풀어야 되나? 아니잖아요. 당신들한테 시간이 있었고 내가 있었잖아. 어딘가에 자유스토리 해설지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걸 알아야지. 알아와야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너희들 너무 쉽게 포기해. 그냥 모르겠네? 모르겠는 건 못 푸는 거지. 라고. 자, 이 합이 36입니다. 36. 그런데 지금부터 이 36에 무언가, 어떤 녀석 하나가 빠질 거예요. 어떤 녀석 하나가 빠질 거예요. 그리고 그 빠진 녀석과는 다른 어떤 숫자 하나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시 8개의 치역의 원소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합한 값이 42라고 이런 식의 가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물을 보면 Q-P는 6이다가 나옵니다. 1로 넘기면 되니까 6이다. 그리고 치역의 원소를 잘 봐요. 이게 실수 전체의 값이야? 이게 실수 전체야? 아니잖아. 잘해봐야 1, 2, 3, 4, 5, 6, 7, 8이라니까요. 1, 2, 3, 4, 5, 6, 7, 8 중에 두 원소 서로 다른 두 개를 꺼내서 차이가 6이 나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 있는 애는 제일 큰 애 8에서 2를 빼. 의미로 얘기하면 2를 빼고 8을 얹어라 이런 겁니다. 2를 빼고 8을 얹어라. 여기서 2를 빼고 8을 얹으면 42가 된다는 거예요. 또 있죠. 7에서 2를 빼도 6이겠죠. 이것도 의미로 해석하면 2를 빼고 7을 보태라. 이렇게 해도 40이라는 값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그럼 그 두 가지 중에 또 하나를 걸르라고 조건을 추가로 주겠죠. 질문이. 알아서. 예. 치역의 원소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6난됩니다. 만약 첫 번째 경우로 하게 되면요. 치역이 1 그리고 2를 뺐으니까 2가 사라지고 1, 3, 4, 5, 6, 7, 8이 돼요. 8을 추가했는데 치역은 여전히 8이죠 뭐. 그럼 여기서 최대 최소의 차이가 얼마예요? 7 나요. 이거 아니네. 이때 치역을 보면 2를 뺐기 때문에 2, 3, 4, 5, 6, 7, 8이에요. 네, 여기선 8이 겹쳤고 여기서는 7이 겹쳤고. 그러면 8에서 2, 최소값 2, 최대값 8, 둘이 빼보면 6이죠. 아, 이거란 얘기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결론 지었습니다. 나보고 지금 뭐 대응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예, 어떤 함수의 f인지 찾아내라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지금 이런 상태, 치역의 상태를 원한 겁니다. 이 치역의 상태는 대응받는 경우가 1, 2, 3, 4, 5, 6, 7, 8에서 1이 대응을 못 받고 여기서 막 화살표가 이렇게 날라오는데 누가 누구한테 오는지는 관심 없고 어느 두 녀석은 7을 향해서 이렇게 같이 날라왔다 정도가 되겠죠. 질문하네. 집합 X의 어떤 원소 A, B에 대하여 여기서 어떤이 중요합니다. 어떤은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A, B에 대하여 FA와 FB가 서로 같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A값과 B값이 서로 같은 값으로 가서 찍혔다. 그거 만족하는 자연수 N값을 구하시오. 7이요. 방금 전에 구해놨잖아요. 이게 좀 위에 보면 타이틀들이 달려있는데 다 소위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아까 지환이한테도 설명을 했지만 수학 문제를 뭐 무슨 문제, 내신 문제,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제 이렇게 가르는 거 사실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뭔가 흐름이라는 게 있겠죠. 흐름이라는 게. 그래서 당신들이 초등학교 때는 수학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귀찮아했지. 어려워하지 않아요. 귀찮아해요. 왜 귀찮아하느냐? 주로 연산을 배우기 때문에. 연산은 기능이거든요. 기능, 성실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성실함을 제대로 수행하는 친구들은 날이 갈수록 기능이 발전해서 점점점 빨라지고 정확해질 테고 그걸 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점점 기능이 떨어져 가겠죠. 다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시 다들 이런 생각을 하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요쯤 때까지는 뭐냐면, 개념을 익혀요. 개념을. 지수함수란? 이런 거. 지수란? 거듭제곱 근이란?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란? 개념을 익혀요. 여기서는 적당한 암기력이 필요하죠. 기능보다는 암기력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것도 성실함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 하나가 공식 하나를 암기하면 문제 하나를 풀 수 있는 구조예요. 이걸 알면 이걸 풀 수 있어요. 이걸 알면 이걸 풀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여기서는 이제 머리가 조금 받쳐주는 친구들이 머리가 좀 받쳐주는 친구들이 시험 기간 동안에만 바싹 익힌 개념으로 개념 하나당 문제 하나씩을 1대1 대역시키면서 성적이 잘 나와요. 그리고 자꾸 이게 이제 강화되는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런 식의 모의고사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뭔 뜻이냐? 여기서는 이제 언어적인 해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출제자가 개념이 있는데 개념을 올바로 그러니까 하늘은 파랗다로 안 내. 문제를. 하늘은 파랗다는 걸 안다는 전제하에 저 뭐 수영장의 빛깔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문제를 낸다고.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언어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그 해석이 개념을 바탕으로 연산이라는 기능을 갖춘 상태에서 실수 없이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지는 거야, 기능들이. 요때부터는 이제 내가 마음만 먹으면으로 안 돼요. 안 돼. 이미 그 생각을 할 땐 늦었어. 안 하고 있는 놈들이 주로 그 생각하거든. 내가 정신만 차리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생각하거든. 그러면 일단 고2예요. 이미 늦었죠. 그리고 이제 또 꿈꿉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내신은 늦었고 이제 정시 파가지고 수능에서 대박 쳐야겠다. 첫째 부류. 정시 파가지고 수능에서 대박 쳐야겠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연장이죠. 두 번째, 논술을 노립니다. 내가 지금은 버벅대고 있어도 논술 딱 하면 내 잠재력과 나의 천재성을 교수님은 알아봐 주실 거야. 논술 대박. 이거 노려요. 내가 이 친구들을 어디서 많이 봤게? 이 두 부류의 친구들을 어디서 많이 만났겠어요? 재수학원에서 만났어요. 어느 경우도 해당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간편한 줄 알아? 동화 속이야? 만화야? 재수, 삼수 상당히 보면 다 이 소리야. 전부 다. 잘 됐다. 좀 전 말은 음성으로 안 들어갔겠다. 정신을 차리세요. 예? 연산, 개념 암기에서의 성실함과 언어적 해석의 다소간의 재능과 안 되겠으면 노력하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성과가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장기간. 해보죠. 합성. fx는 a를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직선 하나의 함수로 되어 있고요. gx는 x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함수에 집어넣을지 이 함수에 집어넣을지를 결정해야 되는 녀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를 여전히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1이라는 애를 넣었을 때 f1은 F1은 1 더하기 A가 되고요.
그 1 더하기 a를 g에다가 넣을 생각인데, 넣어야 하는 건데, 예, 이때는 고맙게도 여기 a가 등장을 하면서 a보다 1 큰 애란 뜻이에요, 이게. a보다 1 큰 애. 그러니 a보다 크다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a의 제곱이 됩니다. 첫 번째 i는 그렇게 잘 해결이 돼요. 문제는 이 두 번째 녀석인데, 이 두 번째 녀석은 4를 이제 g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넣을지 조차를 모르죠. 왜냐면 a가 4보다 큰지 4보다 작은지를 몰라요. 내가 넣는 4가 a보다 작은 존재인지 큰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럴 때 가정을 하는 거죠. 이럴 때 가정을 하는 겁니다. 더하기 여기에 그 A4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 4가 들어갔을 때 F 4, 2, 8 빼기 6 2인 거죠. F2가 된다. 근데 그냥 무작정 F2가 된다가 아니라 4를 내가 여기다 넣었을 때 4보다 A가 더 클 때의 가정이에요, 이게. 는 57이 된다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이쪽 파트는 더하기 F G4를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16이 되죠. 이 F에 16이 들어가는 거예요. F16이.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4가 A보다 클 때입니다. A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예요. 는 57이 된다. F는 단일함수기 때문에 여기다 2 집어넣는 건 문제가 안 되고, 따라서 1 더하기 2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 더하기 A는 57이라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볼 수 있겠죠? 고맙게도 6, 9, 54 A는 마이너스 9와 A는 6이라는 두 개의 해가 나오고요. 그 중에 4보다 큰 녀석인 A를 골라야 하는 겁니다. 같은 풀이 16 더하기 A는 57. 그래서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40은 0. 8, 5, 40이겠죠? A는 마이너스 8 또는 A는 5. A는 4보다 작아야 한다. 그럼 얘 안 되고요. 이 녀석이 답이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A가 여러 개 나오니까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S라 하고, S는 여기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6과 마이너스 8을 더해야 될 테니 그걸 제곱해서 10배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략 이렇게 생긴 fx가 있습니다. 대칭축은 x 이퀄 1이고요. 이럴 때 시간 딜레이 없이 여기 마이너스 1, 3 지나간다. 마이너스 1, 3을 지나는 애다. 대칭축은 1이다. 그 꼭지점은 마이너스 4이다. 이런 거 빨리빨리 알아내라고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를 그토록 연습한 겁니다. 그토록 연습하라고 시켰죠. 당신들이 한지는 모르겠고. 자, 이제 합성 방정식 f 서클 gx 이퀄 fx에 대한 이야기 해보시죠. 여기서 제일 좋은 건 그냥 이걸 파란색으로 gx라고 쓰고
이걸 파란색으로 x로 쓰면 gx하고 x하고 그냥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gx하고 x하고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혹은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다라고. f가 바깥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 3을 넣을 거면 여기도 3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 f의 모양이에요. f의 괄호 안에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례로 얘기하면 이거는 여기 어딘가에 파란색 gx라는 애가 가서 놓이면 요 높이를 갖는다는데, 요 높이랑 같은 애가 이 gx와 x가 서로 같으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높이를 묻는 거니까 당연히 같죠, 두 개가. 결과가. 그런데 fx가 생긴 모양이 x = 1 대칭으로 좌우 동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넣는 값과 여기 넣는 값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인 f의 높이가 서로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x값을 넣는 것과 여기에 있는 x값을 넣는 이 행위가 f 입장에서는 높이가 같은 애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가 gx가 될 때 여기가 x가 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제일 후진 방식이지만 가장 명확한 방식은 이 gx와 x의 자격인데, 이 gx와 x가 이렇게 해도 여기 이런 관계로 놓여야 되고, 이렇게 돼도 이런 관계로 놓여야 돼. 그럼 이게 항상 지켜야 되는 관계가 뭐냐? 바로 x와 gx를 더하여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 그 결과가 1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x = 1 대칭 관계예요. 이게 이제 익숙해진 친구들은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x라고 하면 됩니다.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x. gx는 2 마이너스 x. 이걸 정리하면 나와요. 이게 올라가면 2고 넘어가면 x니까. 자, 봐봐요. 지금 이 얘기 아마 꿈도 못 꿨던 친구들 많을 거예요. 상상조차 못했던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들어서 당장에 뭐 저 새끼가 저러는 갑다 라고 하고 납득은 할 수 있겠는데, 2번 돌아와서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저게 갑자기 무슨 얘기야? 비슷한 문제 변형이라도 하면 내가 근처라도 갈 수 있나? 이런 식의 생각하면 막막해지거든. 그래서 사전에 당신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격적인 이게 내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합성 방정식 같은 함수를 끼고 나왔을 때 이 안쪽의 애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과 의문이 필요하다고. 자, anyway, 이제 실근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걸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 값이 이 실근의 본질이에요. x값, 만족하는 x값.
그러니까 gx가 x가 되게 하는 x값 이라고 하면 당연히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라는 여기 있는 gx와 는 x를 이렇게 만들어서 2차 방정식을 풀려고 할 텐데 이때도 갑자기 막막해지죠. 이때도 왜? a가 얼마인지 몰라. 이거 넘겨봐야 안 풀려. 넘겨봐야 안 풀려. 그러니까 질문을 잘 읽어야 된다고요. 질문을 잘 읽고 아예 우리 머릿속에 마인드를 항상 그래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프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프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정식이나 어떤 그 수식의 계산은 그래프적 해석이 필요할 때 그때 쓰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쪽이 y 여기 gx는 x 할 때 이게 x에 대한 수식이기 이전에 y equal gx라는 그래프와 y는 x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려는 행동이에요. 여기다가 y는 x를 하나 갖다 놓을 거야. 이렇게. 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인 이런 직선을 뜻해요. 이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그러면 y equal gx는 뭘 뜻할까요? y는 gx. y equal gx는 뭘 뜻할까요? 저기 있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인데 이것도 여러 차례 설명한 적 있습니다. 얘를 모른다고 해서 전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a가 0일 때를 생각해보면 얘는 0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2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고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이고 이게 A와 무관하게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인 게 고정이 돼 있다고요. 그리고 이 A의 역할이 뭐냐면 Y방향 평행 이동 역할만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여기 마이너스 1에 꼭지점을 두고 A에 따라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A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닿는 순간 이렇게 되는 순간 얘랑만 한 점에서 만나죠. 이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이럴 때 실근을 한 개라고 그래요. 이게 첫 번째 경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얘보다 살짝 내려온 요 때 보면 하나, 둘 하고 만나요. 이게 실근이 두 개예요. 실근이 두 개. 두 개 하다가 그 두 개의 구도가 깨지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요 순간이라고요. 이게 두 번째 경계죠. 여기 하나 닿으면 하나, 둘, 저 위로 올라가서 셋까지 해서 이제 세 개로 늘어나서 최대 네 개까지의 근을 갖는 녀석이라고, 이게. 뭐 당연하지. 이쪽 2차 방정식, 이쪽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 하면 네 개지. 허근 하면 0개고.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을 들어갈 때는 언제 들어가는 거냐면 1번 경계, 즉 얘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는 마이너스 플러스 2 한 다음에 이 녀석이 접할 때를 찾아야겠다. 그게
1번 경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접할 때를 찾아야겠다. 그게 2번 경계죠. 2번 경계. 이렇게 그래프적 해석이 끝난 상태에서 수식이 필요하면 들어가서 넘겨서 판별식 제로를 쓰는 거예요. 그럼 A는 4분의 17이 나오고요. 이때의 A 값이 4분의 17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이제야 넘겨서 D0를 쓰면 A는 4분의 1이 나오고 이 두 번째 경계에 해당하는 A 값이 4분의 1이다. 그러니 경계 불포함하여 올라가야 되니까 A는 4분의 1보다 커야 하고 경계 불포함하고 내려와야 되니까 A는 4분의 17보다 작다가 되죠. 이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 1, 2, 3, 4 얘가 16.xx니까 16.xx가 아니라 4.xx니까 4개. 이런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죠. F 여기 거듭제곱 3으로 되어 있는데 그 3의 의미는 F를 3번 합성한 거다라고 했고요. 이 IX는 만국 공통의 통칭입니다. 항등함수라는 뜻이에요. 항등함수. 그러니까 이 IX를 대체해서 X라고 써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3번 합성하여 F를 3번 거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3순환에 대한 얘기였죠. 정의역이 공교롭게도 1, 2, 3뿐이에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여기서 이리로 가는 F가 3순환하여 자기 자신으로 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이 2로, 2가 3으로, 3이 1로. 또 하나는 1이 3으로, 2가 1로, (1) 이 3으로, 2가 1로, 3이 2로.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이거는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사전 공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 문제를 사전 공부 안 하고 이걸 이제 혼자서 이렇게 이끌어내길 바라는 거지. 그러면 두 가지를 얻어낸 사람이 이 둘 중에 얘로 선택을 하라고, 얘를 선택을 하라고 이걸 준 거예요. F1이 2로 갔다. F1이 2로 갔다. 그럼 2는 절대로 1로 가면 안 됩니다. 1이 2로 갔는데 2가 1로 가면 교차가 일어났고 이건 2순환이기 때문에 F서클 F가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F제곱이 상등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사전 공부를 통해서 여기까지 얻어내는 문제풀이의 한 80%를 여기까지죠. 문제풀이의 한 80%에 대한 시간을 아낀 겁니다. 물론 쓸모없는 친구들이 좀 있었네요.
그럼 이제 질문은 두 번째부터 역함수를 g라고 하자. 역함수를 g라고 하자. 그럼 g는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굳이 내가 구해보자면 역방향으로 보내는 거니까 1이 3으로 2가 1로 3이 2로 그냥 이게 g예요. 이게 g. 근데 이건 또 내가 아는 애잖아. 얘잖아, 얘. 그러면 g도 역시 3순환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걸 뜻하죠. 보자마자. 3순환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1은 1로 다시 나온다. 3번을 거치면.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1001과 100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1000을 3으로 나누면 333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죠. 이거 g의 1승을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g 1001의 1과 g 1000의 1은 얘는 그거보다 하나 많을 테니까 나머지가 두 개겠지. g2의 1과 g1의 1로 바뀌는 겁니다. 3의 배수식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g1의 1이야 그냥 g 자체하고 똑같은 거니까 1이 3으로 간다 해서 이게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g2라는 거는 g1의 결과물을 g에다 한 번 더 합성하라니까 1이 3으로 갔어? 그럼 3은 어디로 갔어? 2로 갔어. 이렇게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응? 아, 이거 2구나. 2. G2. 1.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초딩 수업 시간. 자,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기본 문제 풀 때 뭐 생각하면 되냐면 직선 하나 내주면서 이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면 왜 정의역 이렇게 박스 치고 여기 버리고 여기 버리고 공역 박스 치고 여기 버리고 여기 버리고 이 안에서 함수가 되려면 옆벽을 치고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함수 위아래 벽을 건드리면 함수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가 되려면 한쪽 모서리 끝에서 다른 한쪽 모서리 끝으로 가는, 한쪽 모서리 끝에서 다른 한쪽 모서리 끝으로 가는, 이래서 치역과 공역이 모두 같아지는 이런 상태여야 한다라는 그 기본 문항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대칭축이 2인 2차 함수에 갖다 대고 내가 A의 왼쪽을 버리는 거야. A의 왼쪽을 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A의 왼쪽을 버리고 오른쪽만 본다. 그리고 B의 위쪽만 본다. B의 아래쪽을 버리고 위쪽만 본다. 그럼 이제 창이 이렇게 열리는 거야. 이렇게. 이쪽이 터지지. 이쪽이 터졌을 때 이 아이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건 뭐냐.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데 모서리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꼭 지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꼭 지나면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창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만 쳐다본다고 하면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거 지금 어디서 솟아오르고 있어? 여기서 솟아오르고 있지. 이만큼의 정의역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함수값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려오는 중에는 절대 1대1 대응이 만들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 1대1 대응이 시작되는 시점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인 거지. 여기서부터 올라가기만 하면 이러면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요 모서리를 시작점으로 해서 증가만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1대1 대응이 되도록이라는 뜻이야. 그럼 그렇게 말하면 여기가 어떤 점이 된다? 여기가 바로 A, 여기가 A, B가 된다. A, B가 된다. 이 A와 이 B의 관계가 사실은 B equal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의 관계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1대1 대응이 되도록이라는 뜻이. 그러면 이 질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A-B의 최대값, 보통 A-B의 최대값 이렇게 하면 A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큰 애, 그리고 B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작은 애, 그 둘을 빼서 그 차이를 최대로 만드는 이런 상상을 우리가 주로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이 B와 A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A-B라고 하는 건 알고 보면 여기에서 이 A에 대한 함수식이 여기로 빠져서 들어간 거지. A-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라는 소리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A에 대한 위로 볼록의 2차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위로 볼록의 2차 함수라는 얘기고, 그럼 또 신났다고 꼭지점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A에 대한 제한 조건은 뭐다? A는 반드시 2보다 오른쪽이어야 한다. A가 2보다 오른쪽이어야 한다. 증가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A는 2보다 오른쪽. 근데 공교롭게도 꼭지점이 2분의 5에 있으므로 2보다 오른쪽은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하냐 안 하냐는 큰 차이가 나요. 이게 만약에 A가 범위가 3보다 컸으면 최대값은 여기인 거야. 꼭지점이 아니고. 이걸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거랑은 문제를 맞냐 틀리냐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 정의역에 대한 개념이 있냐 없냐? 함수의 정의역에 대한 개념이 있냐 없냐? 깜빡하면 잊어버린다고 그랬지. 왜냐면 우리는 실수 전체가 정의역인 함수를 너무 많이 봐왔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많이 볼 거고. 그러다 보니 함수는 정의역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깨닫고 있지 않으면,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깜빡하면 잊어버려요. 정의역의 중요성. 정의역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함수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이걸 모르겠다. 무슨 파트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다. 하여튼 함수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애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가를 보시면 우리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 절대값 그래프 알아요. 그러면서 여기 2,1을 찍고 2 집어넣으면 1이죠. 예,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삭감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놓기가 십상이에요. 근데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이후로는 그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1, 3. 왜냐? 정의역이 1에서 3이에요. 정의역이 1에서 3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f 값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fx인 거야. 그리고 나번을 준 다음에 f2015를 구하여라. 뭐 제일 멍청한 건 여기다 2015 넣는 행위일 테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2015는 1에서 3 사이의 정의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함수에 넣지를 못합니다. 다만 요 녀석을 살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뜻이냐? f의 괄호 안에 가로 안에 3x가 들어간 거예요. 3x. x의 3배죠. x의 3배. 얘는 괄호 안에 x가 들어갔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3x인데 여기가 x가 됐다는 뜻은 여기 들어갈 숫자보다 여기 들어갈 숫자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서 2015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야? 그러고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겠어. 없어. 근데 대신 이 관계를 이용하면 F2015의 값을 구하는 대신 세배한 F 3분의 2015를 구하면 된다의 뜻이에요, 이게. 그럼 뭐가 나아졌는데? 뭐가 나아졌냐면 2015를요 3으로 나눠보시면 대략 3, 6, 18, 3, 7에 21, 3, 1은 3, XX 671.xx가 되었어요. 2015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에서 요 함수값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함수값을 알아낸 다음에 그 함수값에 3배를 해주면 내가 이걸 찾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전히 함수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는 똑같은데 중요한 건 줄여나가는 패턴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줄여나가는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3을 하나 더 끄잡아내고 아래를 3의 제곱분의 2015로 만들어주면 이 함수값의 9배를 하는 대신에 3의 제곱배를 하는 대신에 숫자가 얼마나 줄어들었냐 하면 2015를 9로 나눈 나머지 9, 28, 9, 28, 9, 7에 9, 3, 27 223점 얼마 다시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이용하면 내가 또 줄이고 패턴이라고 그랬죠. 패턴이라 함은 얘가 지금 모양을 보면 3의 제곱 F 3의 제곱분의 2015인데 그러면 아래에 3의 거듭제곱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밖으로 그와 똑같은 3의 거듭제곱이 나가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3의 세제곱은 3의 세제곱분의 2015 하면 될 테고 이걸 반복해서 결과적으로 줄여 들어온 애가 1에서 3 사이로 들어오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얼마쯤 될까? 뭐 해봐야죠. 뭐 1에서 2 사이면 얘도 1000단위는 돼야 될 테니 3에 5승이 243 243으로 2015 나누면 대략 90 요런 단위 돼요. 거의 다 왔죠. 그러니까 3에 6승을 해보면 이게 729예요. 729. 그러면 2015를 729로 나누어 보면 2 하고 557
나머지가 557 정도 되는. 근데 729분의 557이니까 이건 0점대라고 하면 2.xx라는 얘기예요. 들어왔죠.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이 중간 과정 다 필요 없고 얘는 3의 6승 곱하기 f 3의 6승분의 2015와 같다. 근데 알고 보면 이 녀석이 3의 6승분의 f 2 더하기 729분의 557 정도 되는 애다. 그럼 2점 얼마 어디로 들어가요? 요로 들어가요. 요로. 그러니까 이제는 이 숫자를 저 함수에다가 넣어도 되는 거죠. 분명히 2보다 큰 수니까 이 절대값은 양수로 빠질 겁니다. 양수로 빠지면 3-x 정도 될 거고요. 3의 6승에 3-x 2-729분의 557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이거 뭐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1이니까 729가 3의 6승으로 남을 테고 빼기 착착 지우고 나면 557. 그래서 172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이란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문제고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함수를 줄여서 장난치는. 이게 이제 이렇게 3배, 몇 배, 몇 배수로 해서 줄여가는 방법이 있고 주기 함수로 줄여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단언컨대 너희의 내신 시험에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문제는 이 유형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이런 유형으로 문제를 내면 유난히들 학생들이 못 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GT라는 아이가 정의됐는데 그 GT라는 아이를 정의하기 위한 함수들은 다 뭐에 대한 함수냐면 X에 대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을 그릴 때 이 습관을 좀 가져보세요. 이렇게만 그리지 말고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Y축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세로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가로축의 독립변수가 뭐냐를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얘야 뭐 잘 알고 있는 그림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에 기울기 1짜리, 그리고 y절편이 t인 직선이 갖다 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직선을 갖다 대겠다. 그러면 하나, 둘, 교점이 2개 생겼잖아, 지금. 2개라고 하면 그 개수를 GT라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지금부터 가로축 T축에다가 새로운 함수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함수를 만들겠다. 어떻게? 여기에 단위가 개가 되는 개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유난히 못해 1학년들이.
지원이 마지막에 질문한 것도 사실은 이런 문제야. x가 노는 그림이 따로 있었지. 따로 있었고 너는 xy에다가 그 f라고 그 넓이라고 하는 함수를 따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y는 gt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이때 t의 역할은 뭐냐? 바로 y절편이에요. y절편. 이 그림에서는 t가 y절편이고 이 그림에서는 t가 정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t가 매우 아래쪽에서 이렇게 음의 무한대 쪽에 있다 라고 하면 얘는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여기 있는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야? 현서야? 몇 개야? 안 듣고 있었지? 이런 거라니까. 왜 안 들어? 왜 수업에 안 들어와? 응? 아주 오래된 습관이에요. 오래된 습관. 그게 학교에서의 오래된 습관. 앞에서는 왕왕왕왕왕왕 선생님 막 떠들고 나는 조금 딴짓하고 조금 해도 익명속 속에 가려져서 내가 저 수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 오래된 습관이라고. 근데 너 여기 되게 비싼 돈 내고 와 있다고. 어? 그런 식으로 수업 바깥으로 자꾸 나가는 습관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 응? 난 이 상태에서 지금 t가 요 위치, 음의 정수로, 음수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 그림과 이 직선의 교점이 몇 개냐고 물었어. 몇 개야? 0개. 대답하기 어려운 거 아니지? 수업만 들어왔으면. 그럼 이쯤에서 함수값이 0인 거예요. 0인 거예요. 그럼 내가 얘를 쭉쭉쭉쭉쭉쭉 잡아 올려서 딱 여기 닿는 요 순간이 올 때까지, 이게 왜냐면 첫 번째 닿는 거니까 교점이 한 개가 되는 순간이니까 요 때까지 계속 0을 유지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때의 t가 얼마인지를 알면 되는데, 이때의 t는 여기가 1이므로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까지 0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0이었다.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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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구멍을 뽕 뚫은 다음에 함수값 1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었을 때, t가 마이너스 1이 되었을 때 교점은 한 개가 되었다. 한 개가 되었다. 근데 왜 점 하나로 찍고 말았냐? 그거보다 높이 올라가는 순간, 이거보다 높이 올라가는 순간 두 개가 돼요. 네? 두 개가 돼요. 그러니까 둘에서 이렇게 얘가 진행을 한다는 거지. 이때도 두 개, 이때도 두 개, 이때도 두 개, 이때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인 상태가 이어져 간다. 그러면 다시 다음번 경계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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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t인데 이 t 값이 올라가. 그럼 계속 두 개야. 0이 돼도 두 개야. 양수가 돼도 두 개야.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변하는 순간이 언제지 하면서 쭉 타고 올라가면 기울기는 변화를 못 시키는구나. 내가 하여튼 그림을 잘못 그리긴 했는데 대략 이쯤이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할 때 여기도 통과하게 되고 하나, 둘, 셋이 돼요. 교점이. 그때 t 값이 언제야? 얼마야? 그때 t 값이 1이에요. 1이에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1이 되는 순간까지 2 하다가 구멍 뚫고 3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3. 근데 3도 한순간인 게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도 아주 미세하지만 하나, 둘, 셋, 넷이 됩니다. 4개. 언제까지? 요때까지. 지금 제가 경계에다가만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4가 되고 요렇게 되고 말아요. 금세 다시 3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얼마냐? 이건 이제 위로 볼록에다가 D제로 쓰면 되는 건데, 내가 맨날 기울기 최고창의 개수 1이고 기울기 1짜리 직선은 4분의 1의 관계라고 그랬잖아. 이게 1에서 4분의 1 더 올라간 4분의 5예요, 여기가. 맨날 4분의 1의 관계야, 보면. 그러니까 요게 4분의 5까지 4개.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양쪽의 사이드와만 만나는 거니까 내내 2개. 순간 3이 되었다가 내내 2개. 이렇게 해서 GT를 완성한 겁니다. 이게 정말 5만 가지 상황에 5만 가지 함수를 만들으라고 해요. 우리한테 이 GT를 만들으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질문은 여기다 대고 한다고. 그럼 자기 눈앞에 이걸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은 제일 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장 그리기 편한 포물선에다가 가장 그리기 편한 직선을 아래서부터 위로 올리는 방식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방식을 많이 택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얘를 이제 y는 gx 취급을 하고, 갑자기 여기를 x로 바꾸고, y는 x 플러스 2y. 그러면 여기가 gx가 됐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쪽 공간의 t랑 똑같은 애라는 걸 알아야죠. y는 x 플러스 2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여기가 2고요. 기울기 1짜리 선을 그으면 되니까 한 칸 내려갈 때 한 칸 왼쪽으로 가는 여기를 이렇게 관통하면 기울기 1짜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 한 칸 갔을 때 한 칸 올라가니까 여기도 관통하게 될 거고, 이건 워낙 짧으니까 얘는 안 지나고 이렇게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gx라는 녀석과 y는 x 플러스 2가 만나는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라고요. 이 점도 다 함수에 포함되는 거니까. 놀랍게도 바이블 개념서를 다시 보시면 이거 관련된 도형 관련한 함수의 작성이라고 그래요. 함수의 작성. 이 함수의 작성 문제가 필수 예제로 꽤나 나와 있어요. 네. 논술형으로도 자주 나오고요. 자, 좀 전에 합성방정식 풀었는데, 이것도 합성방정식인데 이거는 요령이 정해져 있는 합성방정식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좀 걸리는데, 이걸 외우세요. 왼쪽은 f서클 fx, 오른쪽은 fx.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나에게는 아마도 fx가 한 개만 주어질 겁니다. 자, 아까는 여기가 안쪽이 gx였었어요. 다른 종류죠. 근데 이번에는 같은 함수예요. fx. 원리를 먼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요령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스텝은 색깔을 좀 구분하면 아까처럼 이 안쪽에 있는 애를 fx라고 요 안쪽에 있는 애를 x라 하면, 즉 바깥에 있는 애를 빨간색으로 유지한 채 정의역 안에 들어가는 애를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예, 당연히 첫 번째 관계는 fx equal x가 되는 거예요. fx equal x. 그리고 이거 그래프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프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y는 x를 이렇게 갖다 건 다음에, 예? y equal x를 갖다 건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을 찾아주는 거죠. y는 x와의 fx와 y는 x와의 교점. 내가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너무 심플하게도 f 알파는 알파니까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이게 알파가 되고,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요 자체가 알파가 되는데 f 알파는 알파라고 그랬으니까 왼쪽도 알파가 되고, 알파 이퀄 알파니까 같은 방식이죠. 이 두 개는 자동으로 저 합성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행위인데, 그거 말고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가 있냐.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동일한 f잖아요. 동일한 f인데 이 f가 여기와 여기에 물론 1, 1 또는 3, 3 이렇게 해서 같은 숫자가 들어가면 높이 같은 건 너무 당연하지. 너무 당연하지. 근데 예를 들면 마이너스 1과 3처럼 서로 다른 숫자를 넣었는데도 그 높이가 서로 같아지는 애가 그림에서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를 잘 찍어서 생각을 해보면, 요런 애를 잘 찍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하고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쪽에는 알파를 넣되 다른 한쪽에는 알파 1을 집어넣는다면 한쪽엔 알파 1, 한쪽엔 알파 이렇게 되면서 f의 높이가 같아질 수 있는 애가 있지 않냐는 거야. 그런 애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를 베타 1이라고 하면 한번 잘 생각해봐. 이게 F야. F의 베타를 집어넣은 높이와 F의 베타 1을 집어넣은 높이가 지금 보시면 같아요. 두 개가. 그러면 이 관계에서 얘가 베타가 되고 얘가 베타 1이 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근데 내가 이 베타의 결과가 얼마인지 알지? F 베타의 결과가 얼마인지 알아. 는 베타야. 이걸 구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가 되고, 여기다가 내가 베타를 집어넣으면, F 베타를 집어넣으면 그 F 베타가 어디 갔어? F 베타가 자신의 어떤 높이를 갖게 되는데 그 높이가
베타1과 같은 높이가 된다면, 이게 베타1이 된다면 베타와 베타1을 높인 높이는 둘 다 베타가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에서 일단 fx와 x가 같아지는 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요령입니다. 방금 전에 원리를 설명했으니. 예. 첫 번째 스텝에서 y는 x와의 교점을 찾는다. 그 다음에 얘랑 높이를 같게 만들어주는 x값을 찾는다. 이 행위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교점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만나는 점, 여기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 f와 다시 만나는 점, 이렇게 찾아주시면 추가 근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니 아까처럼 이거 대칭 찾으면 안 돼요 싶은데, 보통 이런 문제 낼 때는 이런 거 많이 내요. 이런 거 근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봐. y는 x가 어디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이 근의 수가 다 달라지거든요. 이러면 하나, 둘, 셋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어봐요.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추각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어봐. 그러면 추가근이 여기와 여기에 생기죠. 여기서 이렇게 그어봐. 추가근이 여기에 이렇게 중근으로 하나 생기죠. 그럼 이러면 f 서클 fx 이퀄 fx인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근데 이게 y는 fx가 어떤 방식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찾고 그었더니 두 개 추가, 찾고 그었더니 두 개 추가, 찾고 그었더니 두 개 추가 해서 최대 9개까지 들어가요. 함수의 모양과 근거에 따라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돼. 언제까지 기한을 이거 금방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싶은데 일단 이번 기말고사까지라도 외워야 돼요. 원리로 절대 못 푼다 이거. 시험 중에. 아무리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도 시험 중에 이 생각을 갑자기 할 수는 없어요. 이건 그냥 언제 어딘가 누군가에게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걔다 싶어야지. F 서클 FA는 FA를 만족한다. 요거 그 문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스텝이 뭐였지? 첫 번째 스텝이 fx 이퀄 x를 찾는 거예요. fx 이퀄 x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fa 이퀄 a를 찾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더니 f가 2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게 하나 나오고 2보다 큰 쪽에서는 이게 하나 나오고 그래서 근을 먼저 구해봐요. x는 마이너스 2. 근데 이거는 공교롭게도 8x로 이렇게 넘겨주면 중근이 됩니다. 좋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어떤 2차 함수와 직선을 연립했더니 중근이 나오더라. 무슨 뜻이야? 접한다는 뜻이에요. 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y는 x를 먼저 그리세요. 이렇게. y는 x를 먼저 그리세요. 먼저 그리고 2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여기 마이너스 2에서 만난다가 되고
그럼 당연히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어떤 2차 함수가 얘랑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 요렇게 접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서? 4에서. 아시겠어요? 2를 이 직선에 넣어보면 2는 4 플러스 2에서 얘는 6이에요. 높이가. 여기가 4니까 이때의 높이도 4가 되겠죠. 자, 그러니 모든 실수 A 값에 대해서 일단 A는 마이너스 2와 A는 4를 찾아 넣은 상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 스텝 2는 이 그림에다 이제 직접 처리를 할게요. 여기서 가로선. 다시 만나는 데 있나? 없지. 그럼 추가 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로선 해주시면 추가근이 2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y값이 4 되는 저 직선과의 방정식이니까 2x 플러스 2가 4가 되었으면 좋겠다. 로부터 x는 1이 됩니다. 그래서 a는 1 추가요. 그 다음에 얘는 사실은 지금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해도 되긴 해요. 왜 안 구해도 되냐면 요게 2차 함수잖아. 나름 2차 함수고 2차 함수에 해당하는 두 근이야. 두 근이기 때문에 요거 대칭축에 2배 하면 이 둘의 합으로 나와요. 말이 너무 어렵지? 그냥 하자. 자,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6 이라는 애가 높이 4에서 만나려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려면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는 0이고 마이너스 7에 3, 4, 10이니까 x는 3과 x는 4지. 4인 건 이미 알고 있었고 다른 추각은 하나가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는 3 추가 요렇게 해서 4개가 되는 거예요. 이 4개를 모두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은 6이죠. 알겠어요? 여기서 접하는 건 사실은 출제자의 배려예요. 이거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뚫고 갔으면 우리는 여기서도 가로선 두 번을 그어야 돼.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한 번만 그으라고 이렇게 접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고맙게도. 이 요령 잊지 말고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킬러 문항 하나 넣어봤어요. 자, 이것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맥스 함수. 대학교 가면 물론 이과대학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대 내지는 공대 요런 함수를 배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함수 2개가 아니라 3개, 4개, 5개 이렇게 다 넣을 수 있어요. 요 괄호 집합 안에다가.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좌표 평면 위에 fx와 gx를 그려요. fx와
gx를 그려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의 약속이 뭐냐면 맥시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x좌표에서 비교를 했을 때 더 위에 있는 함수값만 택한다예요. 그래서 이 맥스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그러다가 만나면 다시 더 위에, 만나면 위에, 만나면 위를 따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맥스 함수예요. 그럼 미니 함수가 뭔지 알겠죠? 미니 함수는 뭐 이렇게 생긴 애와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하면 아래만 쫓아가는 겁니다. 아래만. 둘을 비교하여 더 아래쪽, 둘을 비교하여 더 아래쪽 이렇게. 이렇게 생긴 함수가 미니멈 f, g의 함수예요. 이거 한번 볼래요? 해석해보면 hx라는 함수는 이런 거예요. hx를 정의하겠다. 지금부터 fx를 정의하겠다. 아니, 지금부터 hx를 정의하겠다. hx는 fx이거나 gx이다야. fx이거나 gx이다. 여기 나한테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얘를 택하거나 아니면 얘를 택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언제 하냐면 f와 g를 비유해서 f가 g보다 더 작으면이 아니고 낮으면입니다. f가 낮으면 f를 택해라. 높. 그 아래 건 f와 g를 비교해서 fx가 더 크면, 아니 fx가 높고 gx가 낮으면 gx를 택해라. 낮. 그러니까 어느 쪽이야? 낮은 쪽 함수를 택해라. 이 미니멈 함수입니다. 자, 대충 그려볼게요. 대충. fx는 좀 연하게 그릴까? 하나도 안 연하네? 색깔을 바꿔볼까? 자, 이게 fx.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예요. 대충 그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gx는 보면 마이너스 절대값 x-t 더하기 11. 물론 t가 얼마인지 모르죠. t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리는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가로축이 있는데 어느 t의 위치에서 마이너스면 요렇게 V자 그래프란 얘기잖아요. t, 0에서. 그리고 플러스 11이라고 하면 이 그림을 들고 11까지 끌어올려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11이라는 라인을 놓고 그 11이라는 라인에서 t가 어디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자리인지 결정이 되면 거기서 요렇게 V자 그래프로 나가라 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t는 움직이는 애죠. 아시겠어요? 이 fx와 gx를 그려보면 이러하고요. 이러하고 이제 hx는 그럼 누구냐? hx는 누구냐면 둘을 비교하여 낮은 애. 둘을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가상의 라인이에요.
괜히 또 이게 점선으로 그리는. 둘을 비교하여 낮은 애. 둘을 비교하여 낮은 애.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래프가 바로 HX의 그림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여기까지의 이해예요. 나중에 두고두고 설명을 하겠지만, 요령을 설명하겠지만, 이게 30번이잖아 보면 킬러 문항이란 얘긴데, 이 킬러 문항급쯤 되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우리가 지금 대부분 한 센 수학 정도까지 문제를 풀 때의 양상은 어떠냐면, 뭔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 그 아이디어를 착 넘으면 쫙 하고 문제가 풀려가는 이런 거죠. 쫙. 이것만, 이 언덕만 잘 넘으면 탁 하고 답이 나오는. 지금까지 당신들은 이 연습만 해왔어요. 근데 이런 정도 걸리면 이게 안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언덕을 못 넘고 틀리고 이런 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뭔가 건너야 되는 언덕이, 2개, 3개, 많으면 4개, 이렇게 돼요. 그게 접근을 못하면 그냥 못 푼다의 문제가 되는 거지. 못 푼다. 나 이거 못 풀어. 몰라. 못 풀어. 근데, 그럼 여기까지 가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답을 내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친구는 그러면 시작부터 얘가 뭐 하늘로 날아가고 이렇게 딱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다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첫 번째 언덕을 넘는 그 수준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언덕을 넘다가 못 넘는 애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나아가는 거라고. 자신의 레벨이 똑같이 못 풀었는데, 분명히 풀게 되는 친구들까지는 이 언덕, 첫 번째 언덕, 두 번째 언덕, 이 블럭, 풀이의 블럭들을 통과하느냐, 못 통과하느냐가 있다고. 예? 그래서 이제 고3 말기쯤에 이 세 번째 언덕에서 깔딱깔딱 하다가 이걸 딱 넘어가는 친구들이 만점 받고 하나 틀리고 1등급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하다. 첫 번째 언덕을 넘은 거예요, 이게. 이게 미니멈 함수라는 사실을 알아내건 혹은 여기서 깨닫건 간에 하고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그래프를 미니멈으로 쫓아가면 대략 이런 그림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 지금 요 꼭지점, 요 자리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얘를 쓸고 지나다니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동영상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언덕으로 가봅시다. 명제. 어떤 실수 T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어떤이 나오면 모든하고 다른 말이 정반대 말이죠. 이건 그런 애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애가 존재성에 대한 얘기예요. 존재성. 어떤 애가 있다. 이렇게 대하여 어떤 애가 있으면 된대. 이 y는 hx와 y는 k. y는 k라고 하면 가로로 그어지는 상수선을 뜻하는데, 가로로 그어지는 상수선 하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예를 들면 이런 애죠. 하나, 둘, 셋. 또는 이런 애죠. 하나, 둘, 셋. 알겠어? 근데 두 개 필요 없어.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야. 하나만 있어도 저 K는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 값을 다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이 안 될 때도 있다는 얘기네. 어떤 K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점 3개 교점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셔야 돼요. 먼저 예를 들어 T가 많이 벗어나 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많이 벗어나 있을 때. 뭐 아예 교점을 안 가릴 수도 있겠죠. 근데 T가 이렇게 많이 벗어나 있으면 이런 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HX가 어떻게 생겨요? 아래 이렇게 생기죠. 지금 보시면 HX가 단순 증가를 했다가 단순 감소를 해요. 그럼 여기다가는 내가 K를 아무리 그어도 점 3개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점 2개가 만들어지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T가 너무 왼쪽으로 많이 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뭐 당연히 반대쪽도 안 되겠죠. 이쪽도 너무 많이 가면, 너무 왼쪽으로 많이 가면 아래 이렇게 되면 다 2개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크리티컬 포인트가 어디야? 점 3개가 만들어지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어디야?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얘가 조금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들어옴이 무슨 뜻이냐고. 어디까지? 그러니까 경계가 어디야? 아래. 그래서 여기에도 해당 K가 있고 여기에도 해당 K가 있죠. 점 3개짜리가. 그러면 얘하고의 안 되는 애와 되는 애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고. 바로 그거예요.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이 꼭지점이라는 위치가 직선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내려오던 와중에 이 꼭지점에선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죠. 거기가 경계입니다. 그거보다 살짝만, 진짜 0.01mm만 다시 올라가줘도 여기가 해당 K 값이 돼요. 한 개라도 있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K 값 중에 제일 작은 애는 누구냐? K 값 중에 제일 작은 애는 바로 이 꼭지점입니다. 이 꼭지점 얼마예요? x-1의 제곱 플러스 5짜리죠. 이 위치가 5예요. 그러니까 y는 K 중에 y는 5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값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드문드문 있지 않겠지. 이제 5, 6, 7, 8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랬을 때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가장 높은 K 값은 얼마일까? 마지막 K 값.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K는 만들 수 없다. 라고 할 때. 보통은 이런 데를 생각하거든요. 11이랑 만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왼쪽 꼭다리가 높으면 3개짜리 교점의 K는 어디 만들어지냐면 이쪽 낮은 쪽에 만들어져요. 요게 높은 K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고 해봐. 이쪽으로 지나갔다고 해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해당 K는 어디냐면 또 여기에요. 낮은 쪽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K가 높아질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높은 애는 누굴까를 생각해보면 정가운데라는 거죠. 정가운데. 이 그림이 먼저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제가 그려놓고 나면 알아요. 보세요. 이렇게 2차 함수를 하나 그리고 그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위치가 x = 1이죠. 그러니까 t = 1일 때 저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때 hx를 그려보면 낮게예요. 아시겠어요? 낮게예요. 그러니까 이때 요 둘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에서 이쪽 비대칭이면 이게 제일 높은 K가 되는 거고 이쪽 비대칭이면 이게 제일 높은 K가 되는 거라고요. 세 점 만드는 애가. 그럼 일단 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내 봅시다. 이 절대값이 t = 1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해보자면 y는 마이너스 x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0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에요. 그리고 얘와의 교점을 구해. 이 2차 함수와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과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의 교점을 구할 거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하면 플러스 1이 되는구나. 플러스 12. 그렇지. 마이너스 6은 0. 그럼 x는 3과 마이너스 2인데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x는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x를 3을 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에서의 이 y좌표 높이가 얼마냐고. 그러면 이 직선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겠죠. 3을 집어넣으면 9가 나옵니다. 9. 요게 K는 9 라인인데 K는 9는 이 K 여기서 원하는 이 K 값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내가 9에다 그으면 교점이 3개가 아니라 2개예요. 2개. 그러니까 9 말고 이게 이제 이렇게 비대칭이 되었을 때 더 낮은 쪽이니까 낮은 쪽 9보다 작은 자연수 중 제일 큰 애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바로 8입니다. 8. 그래서 어디 갔어? K가 될 수 있는 값은 5, 6, 7, 8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13, 이렇게 하면 13. 둘이 더해서 26이 답인 거죠. 물론 지금 버겁다는 거 압니다. 버겁다는 거 아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를 접해보고 일단 그 다음에 내 노력이 들어가고 수업을 듣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둘, 세 개의 블럭이 있다고 할 때 첫 번째 블럭까지라도 진출을 해야 다음번 고난도 문항에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이쪽에서 주저앉아버리는 애들은 시작 부분에서 저 읽기 싫어요라고 주저앉아버리는 애들, 문제가 너무 커요, 무서워요 그래서 주저앉아버리는 애들은
고3 아니라 재수 3수에도 못 건드리는 문제는 절대 못 건드립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건드리는 거지. 어? 주저앉아 있으니까. 아니라고. 진흙창에서 발 빼는 얘기 잘 기억해 두세요. 한 발씩이라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발씩. 근데 거기에는 내 강의로만 될 수 있는 건 없어. 죽자고 애쓰는 너희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 거기에.